오늘은 췌장과 함께하는 당뇨 극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장기, 큰 변화의 시작. 프롤로그 숨겨진 영웅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이석훈입니다. 여러분의 배에 깊숙한 곳 위장 뒤편에 숨어있는 작은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 약 15cm, 무게 겨우 100g. 남짓한 이 작은 친구의 이름은 췌장입니다. 췌장? 그게 뭐 하는 곳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야말로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췌장은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를 조율하고 있거든요. 먼저 당뇨 췌장의 좋은 음식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는 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췌장과 함께 떠나는 놀라운 회복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1장 췌장, 우리 몸의 숨은 조율자. 췌장이 하는 일 생각보다 엄청나다. 췌장은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특별한 장기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외분비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의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죠. 두 번째 얼굴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분비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췌장 안에는 랑게르한스섬이라는 특별한 세포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을 혈당의 열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인슐린이 출동해서 세포들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들을 각각의 방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죠. 췌장이 지치는 이유.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췌장을 너무 혹사시킵니다. 아침에 단 커피 한 잔, 점심에 흰 쌀밥과 빵, 저녁에 야식까지.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췌장은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9년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췌장 베타세포는 100년 전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24시간 내내 일하는 공장 직원처럼 췌장도 지쳐가는 거죠. 그럼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뇨는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이 가능한 병입니다. 2장 장과 췌장, 운명 공동체의 비밀. 제2의 뇌, 장이 췌장에게 보내는 신호. 여러분은 장내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려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장과 췌장이 24시간 내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장에서 분비되는 GIP 같은 호르몬들이 췌장에게 지금 음식이 들어왔으니 인슐린 준비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혈당 조절의 숨은 조력자.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미생물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장벽이 약해져서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고 이것이 만성 염증을 일으켜 췌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 사례 김 씨의 놀라운 변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 김모 씨는 당화혈색소 8.2%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연히 장 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을 늘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줄였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1%로 떨어진 거예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췌장도 덩달아 건강해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김 씨의 말처럼 장 건강이 혈당 조절이 핵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장 나만의 췌장 회복 프로젝트. 개인차를 인정하자.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800명에게 같은 음식을 먹게 하고 혈당 반응을 측정했는데 결과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쿠키를 먹으면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쿠키에 민감하지만 바나나는 괜찮았죠. 이는 각자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생활 패턴,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식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음식 지도 그리기. 자, 그럼 어떻게 자신만의 음식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1단계 관찰의 시간 2주 동안 식사 전후 혈당을 재고 먹은 음식과 혈당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 7시 공복 혈당 95mg, 오전 7시 30분 현미밥 한 공기 된장국 나물 반찬, 오전 9시 30분 식후 2시간 혈당 140mg. 2단계 패턴 찾기 일주일 후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160 이상 올라가는구나. 현미밥은 120대에서 머무른 애와 같은 발견들을 하게 될 거예요. 3단계 미세 조정. 이제 조금씩 실험해 보세요. 밥량을 줄여보거나 식사 순서를 바꿔보거나 함께 먹는 반찬을 바꿔보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밥이라도 야채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25%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4장 생활 리듬이 췌장에게 미치는 마법. 췌장도 시계를 본다. 놀랍게도 췌장에도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클락이라는 유전자가 췌장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데 이 시계가 망가지면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실제로 교대 근무자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이 췌장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녁 6시의 마법.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다이어트 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저녁이 되면서 점점 떨어져요. 2017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9시에 먹으면 오후 1시에 먹을 때보다 혈당이 평균 20mg/dl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면, 췌장의 회복 시간.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췌장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2.5배 높아요. 운동, 췌장에게 주는 선물. 운동이 혈당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왜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비상문이 열리는 것처럼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운동 효과가 48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운동하면 화요일까지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5장 기록의 힘, 데이터로 만나는 내 몸.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당뇨 관리는 숫자 게임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임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혈당 수치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수치가 나온 맥락을 함께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 공복 혈당 110mg/dl. 높네?
하지만 전날 밤 12시에 야식을 먹었다면? 아, 그래서 높구나. 그리고 평소보다 잠을 2시간 적게 잤다면? 수면 부족도 영향을 줬네. 나만의 혈당 일기 쓰기. 효과적인 혈당 일기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시간, 혈당 수치, 먹은 음식, 상황 정보, 스트레스 수준 1에서 10점, 수면 시간과 질, 운동 여부, 컨디션 피곤함, 활기참 등, 감정 정보, 기분 상태, 식사에 대한 만족도, 패턴 발견의 즐거움. 3주 정도 기록하다 보면 놀라운 패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는구나. 생리 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네. 비 오는 날에는 혈당이 더 안정적이야. 실제로 기압 변화가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발견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소중한 열쇠들이에요. 성공 사례 박 씨의 혈당 일기. 45세 박모 씨는 처음에는 기록하는 게 너무 귀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기록을 보니까 제가 화요일마다 혈당이 높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월요일 저녁에 회식이 있는 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회식 메뉴를 바꾸고 화요일 아침 운동을 추가했더니 혈당이 안정됐어요. 기록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록이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6장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들. 췌장의 친구들. 그럼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뭘까요? 첫 번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 등이 있어요. 비타민 D는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비타민 D 결핍인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두 번째, 크롬이 들어있는 음식들, 브로콜리, 현미, 견과류 등의 많은 크롬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등은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발효식품의 마법.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들이 왜 좋을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치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는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2020년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매일 김치를 먹는 사람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낮았다고 해요. 식이섬유, 혈당의 완충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 사과, 콩류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어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미역국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3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역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죠. 7장 스트레스와 췌장의 숨바꼭질.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는 메커니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내요.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정신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망갈 일도 싸울 일도 없는데 혈당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또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마음 챙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놀랍게도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마음 챙김 명상을 한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4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예요. 웃음, 최고의 혈당 강화제? 일본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코미디 쇼를 보여주고
식후 혈당을 측정했는데 진지한 강의를 들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23mgdl 낮았어요.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제 여기에 혈당 조절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작은 변화, 큰 기적. 1% 법칙의 마법. 매일 1%씩만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배 좋아진다는 1% 법칙을 아시나요? 당뇨 관리에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1주차 물 한 잔 더 마시기. 2주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3주차 식사 시간 10분 늘리기 천천히 먹기. 4주차 잠자리에 30분 일찍 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당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렸다. 100일 중 71만. 잘해도 성공이다라는 마음가짐. 작은 성공을 축하했다. 혈당이 목표치에 도달한 날은 스스로에게 상을 줌.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봤다. 왜 오늘은 혈당이 높았을까? 이를 분석 꾸준함을 선택했다. 강도보다는 지속성에 집중.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1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1년 후의 나에게. 지금 나는 당화혈색소 7.2%에서 시작해서 6.5% 이하로 만들고 싶어해. 매일 혈당을 재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끔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1년 후 너는 분명 건강한 모습일 거라고 믿어. 이런 편지를 써두고 1년 후에 읽어보면 그 변화에 스스로 놀라게 될 거예요. 에필로그, 췌장과 함께 걷는 새로운 인생. 당뇨는 끝이 아니라 시작. 당뇨 진단을 받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당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작은 췌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단 음식을 드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마다, 잠을 부족하게 주무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온 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함께 걷는 여행. 앞으로의 여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췌장과 함께,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과 함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걷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 메시지. 당뇨는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이 가능한 병입니다. 장 건강이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활 리듬의 변화가 큰 도움을 줍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췌장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